자, 이제 이번에는 얘기를 조금 과거 얘기로 한번 가보죠.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여기서 막 공부하고 막 붙냐 안 붙냐 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학교에서 나타나면 공무원으로 태어난 사람 같아. 그리고 계속 업무 얘기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많이 컸다. 막 이제 그게 얘기하는데 그 신입 시절이 있었잖아. 네. 뭐 힘든 것도 좀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때 좀 기억나는 얘기 없어요? 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실수도 좋고. 지금도 가장 에피소드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것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간 부서가 아무래도 노점을 단속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센데 들어간 네. 것 같아 처음에. 노점상도 되게 거칠고 단속해달라는 민원인도 되게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양쪽이 같아. 둘 다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되나?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붕어빵인지 뭐 과자인지 이런 걸 팔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조그만 아이랑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살려고. 붕어빵. 네. 그걸 살려고. 근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막- 당신이? 네.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고. 나쁜 아저씨. 이거 면접 주제가 대박. 나갔는데 아이가 펑펑 온다. 당신 어떻게? 저도 너무 당황했는데 그때는 또 신입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파스에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끝까지 그냥 안 된다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막 아이가 울고 막 엄마도 막 저를 되게 좀 나쁜 사람처럼 보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이 감정이 들 수 있구나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 그래,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옆에서 이제 엄마가 너는 커서 이런 사람 되지 마 막 이러고. 용역. 용역. 네. 용역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네. 같이 나오고 네.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같이 그래서 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험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용역하시는 분들이랑 네.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럼 같이 그렇게 또 했던 거야? 네네. 그리고 실제로 왜냐면 가면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때도 간혹 있기 때문에 용역분들까지 같이 나간 적도 종종 있어요. 네. 보통 2명이서. 네, 2인 1조로 나가고 이제 좀 큰 데다 노점상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한 뭐 8명도 가고 10명도 나가고. 네. 그러면 또 우리 어때요? 처음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일을 했으니까 전 처음에 민원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노량진에도 사실 가까운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이제 서류 떼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으니까 나도 저기 앉아서 등본 좀 떼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서류의 무거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등본도 400원 인감도 600원 이러니까 그냥 뭐 400원짜리 서류 떼주고 600원짜리 서류 떼주는 일을 하겠거니 하고 했는데 단순하게 발급을 해드리는 그 서류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꼈던 것 같은 게 인감 같은 경우는 친족들 간에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걸로도 정말 법률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인감 때문에 저희는 사실 민원인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인감 때문에 네, 인감증명서 때문에 이제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인감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민원 응대하고 이제 서류 발급해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처음엔 재밌었는데 전산도 약간 좀 낯이 익지 않고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발급하는지만 이제 치중을 했다면 저희 이제 전산을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인감 보호 신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인감을 나만 뗄 수 있게끔 락을 걸어놓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민원인이 락을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 전산으로 빨간 색깔로 글씨가 뜨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한 지 한 일주일 간 넘었나? 그 빨간 글씨를 주의 깊게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원래 넘겼던 그런 거죠. 거구나.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해외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인감을 떼러 오셨는데 대리로 인감을 뗄 때는 위임장을 위임장이 작성을 있어요. 해와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본인 자필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 본인 자필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해외에 나가 계시는 거기 영사관에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그 영사관 도장이 찍힌 거가 원본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준비는 해오셨는데 락이 걸린 걸 본인도 기억을 못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락 걸렸다라는 그 메시지를 못 보고 그냥 넘겨서 발급을 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 있는 선임 주사님이 그걸 보셔가지고 안 된다고. 이거 발급해주면 안 된다. 제지하면서 엄청 크게 싸웠던 기억이 났어요. 왜 안 되냐고? 네, 이거 다 해왔는데 왜 안 해주냐. 아 근데 나는 이게 락을 거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쵸, 그쵸. 락 걸었어요? 아니요, 알아요. 교수님 걸었어? 저는 팔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발명이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걸로, 네, 자동차 이런 걸로도 정말 많이 사고가 나고 사망하신 분들의 인감도 떼면 그거는 정말 형사 고발되는 건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모르시고 오셔가지고 발급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서류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조심히 발급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공무원이 그 서류 발급을 만약에 잘못해서 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그거 국가배상이라고.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네. 거야? 그러면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금? 네. 그 개인일 수는 없잖아. 개인은 맨날 나오는데 이거 고의 중과실이 있었어야 돼요. 뭐라고? 고의나 중과실?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친 의도적으로. 경우는 공무원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 상대로도? 네. 기관 상대로도 하고? 그럼 이중으로 가나? 권리를 2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 행사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지자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지자체를 상대로 하죠. 고의 중과실이 있었어도. 네. 근데 그것도 개인이 지방자치 단체랑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무조건 소송이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초창기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할 때 엄청 친절했어요. 누가? 제가. 그렇구나. 이 얘기도 많이 들어. 원래 약간 스타일이 시크한데? 전혀. 업무할 때는? 그럼요. 또 그렇구나. 이렇게 달라야 되니까. 나한테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이제 응대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할아버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 졸혼이라고 하나요? 졸혼? 이혼은 아닌데 결혼을 이제 졸업하는 거. 예, 따로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TMI들을 이제 할아버님이나 이제 민원인들이 가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전입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내가 얘네 집에 내 친구인데 이제 내가 졸혼을 해가지고 전입 신고를 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이제 서류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친절하게 그때는 유난히 더 친절했죠. 초창기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더니 이제 할아버님이 저를 되게 예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막, 결혼은 했어. 결혼은 했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꼭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러 해야 돼 이렇게 말씀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안경도 막 쫓아가갖고 드리고 놓고 가셔가지고 필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인 말고 직원들한테 약간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신규 때 어떤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 나랑 비슷한 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전화부터 했어요. 한 뭐 10명도 넘게 다른 부서에 막 물어보는 전화를 거야? 네, 가서 이거 어떻게 해서 물어봤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서를 나오기 전에 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월급 명세서 할 때 초과근무수당 이게 다 퇴근하고 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이렇게 잘 해주고 왔다고? 네, 그래서 뒤에만 있는 게 아니네. 중요한 거 뒤에만 있는 줄 하셨어요. 알았어. 가끔 그런 것도 하네. 그 뒤에 제 업무 하시는 분이 그냥 이거 보고 나서 잘 하고 있다고 연락도 오시고 그래요. 그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인수인계가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잘안 많이 되고 있어요. 있나 봐. 맞아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부서를 이동을 하면은 나도 거기서 신규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구나. 네, 전임자한테 뭔가 알려주고 할 정신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자기도 배워야 세무 되니까. 파악해야 네. 되니까. 자꾸 이제 전임자한테 전화 오면은 자기도 이제 뭐 업무 파악을 새로 해야 되는데 맞아. 이제 전 거에 좀 신경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신입 때 뭐 이렇게 하면 이쁨 받는다. 신입이 왔는데 이런 것 좀 미리 준비하고 코드를 맞추면 더 편하게 또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사실 제가 시즌 1을 보고 왔는데 그때 어떤 분이 미리 공부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무섭거든요 보면서.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오기 네, 전에 너무 이렇게 오케이, 하려고 오케이. 하지 마라. 어차피 현장에서 다 배운다. 네. 그런 얘기 듣고 되게 공감이 돼서 웃긴 웃었는데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까 인수인계랑 좀 약간 연관된 부분인데
그래도 굳이 하나 따지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왔으면 아, 좋을 메모? 것 같아요. 네. 아 누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줄 때 네. 처음에 가서 네, 왜냐면 이제 인수인계 해줄 시간도 없으니까 보통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메모를 안 하면은 워낙 이제 하는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2번 안 물어볼 수 있게. 그럼 예를 들어 메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날로그니까 뭐 이렇게 수첩이나 종이 들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적고 네, 네, 그렇게. 그래도 네, 괜찮아? 네, 그러니까 말하는데 이렇게 적고 그래도 신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히려 더 네. 좋게 보이는 그냥 거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 1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놀아야 시간에 돼. 차라리 노는 게 맞는 거고 맞아. 일하면은 일하는 대로 이제 어디에 배치가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생겨요.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한 법을 내가 뜯어서 공부를 해야 될 일도 생기고 행정법. 그쵸. 그치? 행정법도 그치. 그렇고 정말 그래서 우리 교수님 모셨잖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연차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행정법 같은 경우는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사실 미리 공부할 필요 뭐 그런 건 없고 저도 인수인계 받거나 처음에 이제 그쪽을 가면 항상 긴장하니까 저도 웬만하면 다 적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어느 정도 좀 적고서 나중에 또 여쭤보면은 그때 되게 흔쾌히 답변해 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막 그런 태도가 아예 안 보이고 되게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뒷얘기가 나와요. 그치,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똑같이 물어봐도 쟤는 아직도 저거 물어본다? 이렇게 뒷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저는 밝잖아요. 저는 밝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사회가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정말 좁은 사회예요. 정말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밝고 그냥 인사 잘하고 그냥 그런 기본적인 태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놀고 건강한 멘탈. 잘 먹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입 시절 업무 에피소드랑 새롭게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들 그리고 또 임용을 기다리시는 분들 들어두시면 좋을 만한 또 우리 꿀팁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